도대체 한국인들은 제정신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단 관계일 뿐이에요. 영국 BBC 본사 회의실, 취재팀장 올리버가 책상을 내리치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국의 한 공연장 주변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파 영상이 흐르고 있죠. 이 황량한 새벽에 저 노인네들이 길바닥에서 뭘 하는 거냐고요. 겨우 가수 한 명 보겠다고 인생을 낭비하는 저 미개한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거대한 상업적 사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발가벗겨 버리겠습니다. 올리버는 조롱 섞인 비웃음을 날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도착한 서울에서 마주할 것은 추악한 진실이 아니라 평생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릴 뜨거운 향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그 경이로운 기적이 지금 펼쳐집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올리버입니다. 영국 BBC에서 15년 넘게 사회 비판 전문 기자로 잔뼈가 굵은 자타공인 냉혈한 취재팀장이지요. 제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대중적인 현상 뒤에는 반드시 추악한 돈 냄새가 난다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신경을 극도로 긁어대는 영상들이 제 레이더망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화면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수만 명씩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 지도자를 맞이하듯 한 청년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벽부터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분명 거대한 종교적 세뇌이거나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는 아주 정교한 마케팅 사기극임이 틀림없어. 저는 그 즉시 카메라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한국으로 간다. 저 가짜 눈물 속에 숨겨진 추악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직접 박살내주지.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의 팬문화를 분석하며 혀를 찼습니다. 개인의 삶보다 집단의 열광에 매몰된 미개한 모습이라며 노트북에 독서를 써내려갔죠. 돈 없고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감성팔이. 이것이 제가 한국에 내리기도 전엔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제 계산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공항 로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더군요.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살벌한 추종자의 광기가 아니라 마치 명절에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같은 온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연기력이 대단하군. 곧 본색이 드러나겠지. 저는 곧장 콘서트가 열린다는 상암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깬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고성방가나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식사는 하셨냐고 묻는 다정한 목소리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붙잡고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대체 이 가수한테 얼마를 갖다 바친 겁니까? 이런데 돈 쓰는 거 자식들이 알면 통곡할 텐데요. 제 무례한 질문에 할머니는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에구, 외국 양반이 잘 몰라서 그러네. 우리는 돈을 쓰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 영웅이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을 받으러 왔다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립니까? 저는 코방귀를 끼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고가의 굿즈를 강매하거나 입장권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치우는 현장이 있을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부스들,
그곳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도 돈을 받는 기계도 결제 창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청구서 보내려는 수법이죠? 아니면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려는 겁니까? 그러자 안내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건 임영웅 씨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께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료라고? 25만 명에게 주는 선물이 무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머릿속 마케팅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에게 선물을 돌리려면 제작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철저하게 계산적인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의구심을 참지 못하고 그 선물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상자를 열자 은은하고도 깊은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616이라는 숫자가 적힌 작은 향수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저우 향수 한 병으로 수백억 수입과 바꿨다고? 참으로 멍청한 가수로군.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한 할아버지가 그 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거칠고 마디 굵은 손으로 향수병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은아, 네가 우리한테 꽃길만 걷게 해준다더니 정말로 우리 가슴에 꽃향기를 심어주는구나.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선도, 연출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마움뿐이었죠. 저는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범죄 현장과 정치적 음모를 파헤칠 때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향기 하나에 속아 넘어가다니 역시 감성적인 민족이군. 저는 이 향수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공연장 뒤편 조향 작업실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이 향수 원료를 싸구려로 썼거나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도용한 짝퉁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가 준비한 비판 기사의 초안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적인 조향사들이 투입되어 수개월 동안 수천 번의 배합을 거쳤으며 오직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향을 찾기 위해 임영웅 본인이 직접 밤을 새우며 참여했다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수의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국민에게 바치는 가장 극진한 예우였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개하다고 치부했던 이 열기가 사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결한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제 뇌를 강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그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화면에 잡히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뱉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의 조명은 꺼졌지만 제 심장 박동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5만 명이 운집한 이 광활한 객석 한가운데 그 누구보다 치열한 감시자의 눈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수첩에는 아까 작성하려던 사기극의 증거 대신 원인 모를 떨림만이 기록되고 있더군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내 멘트와 함께 공연장의 공기가 일순간 바뀝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동시에 숨을 들이는데 그 흔한 소음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이 거대한 스타디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제 옆에 앉은 백발의 할머니는 마치 생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꼭 맞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이미 옅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더군요. 갑자기 무대 중앙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일구어온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파란색 야광봉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릿결은 마치 거대한 바다다 무대 위 청년을 감싸 안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래, 이건 무대 위 가수의 역량이야. 하지만 내가 밝혀내야 할 건 이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다. 저는 다시 한번 도끼를 품고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제 독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 눈앞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공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안내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제 저 물건들의 가격을 매기며 수익을 챙기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추가 결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팬클럽 가입이라도 해야 합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영웅시대 가족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비로 직접 준비한 것이니 편안하게 받으세요. 사비로 준비했다고? 저는 멍하니 그 선물을 내려다봅니다. 25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0분의 1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인원에게 일일이 정성을 담은 선물을 돌린다는 것, 그것도 수백억 원의 잠재적 수익을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제 모국인 영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슈퍼스타의 공연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행보입니다. 자본의 논리로는 전대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건인 겁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가방에 쑤셔 넣거나 옆 사람과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중한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는 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식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은 부모님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하나로 묶고 있는 걸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무언가가 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임영웅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향기 마음에 드시나요? 그 향기는 여러분이 걸어온 고단한 길 위에 피어난 꽃향기입니다. 오늘 밤 이 향기를 맡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제 옆에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십니다. 영웅아,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제 가슴까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득 이 현장의 온도를 체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광적인 팬덤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지워왔던 우리네 부모님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위로받는 치유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었던 미개한 광기라는 문장을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대신 제 손가락은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인만이 가진 고결한 정의 결정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 취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영국 본사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이 가진 진짜 의미와
이를 지켜보는 외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25만 명의 인파가 선사하는 향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상식을 뒤흔들게 될지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목격하기 위해 다시 한번 숨을 죽입니다. 현장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의심의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향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더 이상 냉소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향수병 616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자본주의의 논리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거든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장의 이면을 더 깊이 확인하기 위해 공연장 통제구역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앞에는 지금 믿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나눔을 위해 투입된 비용, 전담 인력의 규모, 그리고 이 향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 포기한 수백억 원대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협찬 제안서들까지 말이죠.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내린 결정입니까? 제가 옆에 있던 한국 측 관계자에게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영웅 씨는 늘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이 명품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요. 그분들의 삶에 향기를 더해드리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무전기에서 영국 BBC 본사의 긴급 호출이 울립니다. 올리버,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SNS가 폭발 직전이야.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가수의 이 믿을 수 없는 행보를 공유하며 이게 진짜 사람이다 라고 열광하고 있어. 빨리 생중계 연결해. 본사의 국장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는 생방송. 저는 차갑게 비웃던 처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격앙된 목소리로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기적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개하다고 혹은 상술이라고 치부했던 한국의 팬 문화는 사실 인류가 잊고 살았던 가장 숭고한 가치, 즉 무조건적인 정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 세계의 안방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무대 위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임영웅이 노래를 멈추고 객석의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25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품 안에서 아까 받은 향수병을 꺼내 허공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수만 개의 작은 입자가 조명을 받아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공연장을 뒤덮고 그 깊고 우아한 향기가 상암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합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25만 명이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거대한 의식인 것이죠. 보이십니까? 저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의 향기를 잃어버렸던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 가수가 되찾아준 자존감의 향기입니다. 제 리포트는 이제 기사가 아니라 하나의 절규에 가까워집니다. 영국 본사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올리버, 방금 전 세계의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 특히 유럽과 미국의 고령층 시청자들이 나도 저런 위로를 받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BBC의 동료들조차 이 한국적인 감동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공연장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팬들이 보는 영상 메시지가 뜨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의 팬들까지 한국어로 임영웅 고마워요, 대한민국 존경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가수가 뿌린 진심의 향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멘트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경제대국, 기술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확인한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수백억의 수익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선택한 이 가수와 그 진심을 알아주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위엄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리포트가 끝나자마자 BBC 뉴스룸에서는 유례없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영웅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이슬을 말이죠. 그건 승리자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세상에 닿았음을 확인한 소년의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격이 전 세계의 상식 위로 우뚝 솟아오르는 역사적인 순간, 저는 지금 그 찬란한 국격의 향기 속에 완전히 매료된 채 이 믿기지 않는 사연의 종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향기는 이제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일궈온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부심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공연장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집니다. 25만 명이 만들어낸 그 찬란한 빛의 기둥이 서울의 밤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닿을 듯한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목이 메어옵니다. 제 앞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타전되는 반응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가수 한 명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가? 저 향기를 맡으러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찬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냉정했던 제 동료 기자들조차 이제는 취재 수첩을 내려놓고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진심 어린 향기에 취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대 위 마지막 곡을 마친 임영웅 씨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스피커를 타고 25만 명의 심장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향기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그 자부심,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게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객석을 덮칩니다. 어르신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고맙다 영웅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수만 명의 고백이 응축된 이 땅을 일궈온 영웅들의 함성인 것이죠. 저는 카메라 렌트를 닦아내며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 멘트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취재를 하러 왔다가 한 수 배우고 돌아갑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나라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수천억의 돈도 화려한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울림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올리버 기자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순간 영국 BBC 본사에서는 긴급 속보를 자막으로 띄웁니다. 한국의 임영웅, 자본주의를 넘어선 진심의 미학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다. 명품 가방보다 향기를 선택한 그의 결단이 전 세계가 앓고 있던 고질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질병에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길목,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5만 명이 머물다 간 자리에 쓰레기 한 조각 남지 않은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해서 가세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그분들의 옷깃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616 향기가 머물고 있고 그 향기는 상암동을 넘어 서울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에 올 때 작성했던 독설 가득한 기사 초안을 완전히 영구 삭제합니다. 대신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진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명품은 낡아지지만
진심은 영원하다. 대한민국 1위가 전 세계에 가르쳐준 위대한 품격.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도 아까 받은 향수병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 소미에 살짝 뿌려봅니다. 코끝을 스치는 이 우아하고 따뜻한 향기. 이것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해준 한국의 정, 그리고 그 정을 지켜내기 위해 수백억의 유혹을 뿌리친 한 남자의 위대한 진심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영웅들입니다. 저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가슴 속에 남겨진 이 한국의 향기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제 삶을 일깨워줄 겁니다. 한국인이라서 행복하다는 여러분의 말이 이제는 이방인인 제 가슴 속에서도 뜨겁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임영웅. 당신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올리버 기자가 전한 그 뜨거운 현장의 향기가 여러분의 안방까지 온전히 전해졌을까요? 25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린 한 가수의 진심과 그 진심을 보물처럼 아껴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건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들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피땀 흘려 일터를 지키셨던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가슴 속에는 어떤 향기가 남아있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으셨을 여러분. 오늘 임영웅 씨가 선물한 그 향기는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묵묵히 버텨오신 그 고결한 삶에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훈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보람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인생의 지혜들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전해주시는 응원 역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영웅이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명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내일은 더 가슴 벅찬 소식, 더 깊은 향기가 배어있는 우리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